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많은 내용 중에 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아직도 많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고객들이 가계약에 대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수많은 계약 중 가계약금에 관한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가계약도 계약일까요? 일단 법에서 말하는 계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종류에는 총 15가지가 있고, 그 종류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15가지 중 14가지의 계약이 낙성계약, 즉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요청과 합의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요물계약으로 지정된 행위가 완료되면 성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물계약을 잠시 살펴보자면, 요물계약에도 총 4개의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 그 종류에는 현상광고계약,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상광고계약을 보자면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마시는 것 또한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 자판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광고를 했고 청약이죠.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돈을 주고 뽑아 마시는 행위를 법에서는 승낙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등으로 분류가 되며, 대한민국 민법상 위에서 말한 모든 계약은 분료식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료식 계약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떠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 그 어떠한 방식은 구두, 묵시, 명시 등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나왔죠.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었으니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가계약금 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영상 끝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을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한 약속, 밥 한 끼 먹기로 한 약속, 이것도 모두 계약으로 볼 수 있죠.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약속이란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쉽게 깨지기도 마련인데요. 단순히 누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 자료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약속이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부동산 계약입니다. 누군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직장을 다니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구하는 부동산은 각자마다의 이유로 전부 다르겠지만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바로 부동산 계약입니다. 수많은 이유로 부동산에 들려서 주택을 구하다 보면 가계약을 하게 되고,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해 달라는 부동산 관련 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애초에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현재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계약금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약금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가계약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최근 바뀐 법원의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계약금의 성질을 보기 전에 일단 계약금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계약금이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본다라는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계약금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다고 하면 해약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매수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일반적인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 라고 특약을 작성하면 그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약이나 약정은 수많은 변수에 대해 서로 협의에 의해 정하기 나름인데요. 해약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는 쪽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줌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시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앞서 말한 법에서 보는 가계약금의 성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계약을 위한 가계약과 계약금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으로 보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근데 최근에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지 한번 볼게요. 가계약금도 유효한 계약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유효한 가계약이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확정이 되고 목적물이 특정이 됐고 대금이 확정이 됐고 기간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중요 부분의 합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상황. 빨리 주택을 구해야 하는 예비 임차인 A씨는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였지만 전세 매물이 없는 관계로 B 부동산에 약간의 가계약금을 송금하면서 땡땡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의 매물이 나오면 가계약금을 사용해 달라고 하며 부동산을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고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도 확정되지 않았죠.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 이어 드디어 B 부동산에 땡땡 아파트 1동 101호에 보증금 1억 원의 전세 매물이 나왔고, B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예비 임차인 A씨에게 땡땡 아파트 1동 101호 보증금 1억 원의 지급 기일은 1월 1일이고 임대인은 C씨이며 입주 날짜는 23년 1월 1일이라고 얘기하며 가계약금을 임대인 C씨에게 송금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예비 임차인 A씨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 목적물이 특정이 됐고 대금이 확정되었으며 기간이 전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그에 따른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전셋집을 구하는 예비 임차인 A씨는 늦은 밤 B 부동산을 방문해서 전세 매물이 있냐고 물었고, B 부동산은 전세 매물이 많은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물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예비 임차인 A씨에게 B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땡땡 아파트 전세는 금방 계약되니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예치해달라고 얘기를 하며 예비 임차인 A씨에게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임차인 A씨는 내일 다시 와서 전셋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음이 바뀐 예비 임차인 A씨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져 가지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특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가계약과 계약을 위한 가계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약도 그냥 계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가계약은 일방이 해제할 경우에는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전부를 송금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배상했어야 했지만 현재는 가계약금만 포기해도 된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저녁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